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영상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약 9시간 전이죠.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추가적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지갑은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코어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지갑이고요. 이번 5천만 개의 추가 파이코인의 이 투입으로 마이그레이션은 또 당분간 멈추지 않고 또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의 테이블처럼 이번 5월에만 총 1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 달에만 1억 5천만 개의 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난 1월에는요 월 말, 즉 31일까지 다 카운팅을 해서 1억 5천만 개였지만 이번 5월달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아직 17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1억 5천만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추가 파이 유입이 5월에는 더 생겨날 수도 있다는 부분, 즉 이렇게 유입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파이오니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충분한 마이그레이션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월 이 정도 속도로 그럼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작년 테이블 7월 달을 한번 살펴보면요, 7월 한 달에만 무려 7억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어떤 준비가 된다면 충분히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현재 상황보다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총 계정의 수는 약 266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락업이 풀려있는 파이코인의 양은 약 4억 6천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오니어가 실제로 활성화시킨 유통량은 약 2억 5천만 개로 또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파이코인이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항상 어디에선가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직접 서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주 알찬 정보를 하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파이아이라는 채널에 조인을 하시게 되면요, 이 대량으로 지갑과 지갑으로 움직이는 파이코인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포착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트랜잭션에 10,000 파이코인 이상이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관련 지갑 주소가 정보가 다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개인 지갑뿐만이 아니고 코어팀 지갑까지 가릴 것 없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바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스크롤 해보면 아까와 같은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5천만 파이코인의 이동도 이 파이아이에서 쉽게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이렇게 지갑 주소를 클릭을 해보면 바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상세 부분을 확인해 보기도 아주 쉽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파이아이 채널에 한번 조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 파이도 개발자가 또 개발한 앱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이 파이도어 앱에 있는 Claimable Balances라는 이 차트를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참고로 이것은 청구 가능한 잔액이란 뜻입니다. 6월부터 상당한 양의 파이코인이 이제 락업이 풀릴 것이고요.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물량은 작년 6월, 7월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분들의 1년치 락업 물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코인 폐쇄형 메인은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정도의 대량의 물량이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6월 중순부터는 하루에만 300만 개에서 400만 개씩 이렇게 락업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7월 정도에는 많게는 하루에만 500만 개씩 파이코인이 락업이 풀려서 시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락업이 풀린다 하더라도 파이오니어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불명확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클레임해가지는 않습니다. 즉 지갑에서 활성화를 따로 시키고 있지 않은 그런 잠겨있는 파이코인도 많은데요. 지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항상 40%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물량은 이렇게 언락이 되었지만은 클레임이, 즉 활성화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전체 물량이 전부 다 시장으로 나오기보다는 여기에 한 50% 정도가 시장에 나올 확률이 있다, 그게 더 높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폐쇄형 기간 동안 여러 P2P 거래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과 맞교환하는 형식의 거래만 현재 가능한 상태인데 이번 다가오는 6월과 7월이
이런 거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코인을 더 많이 확보해 놓고 싶은 파이오니어 분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규정 위반을 하지 마시고요.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이때 나오는 파이코인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는 예를 들어 파이채물과 같은 파이 앱이나 파이파파와 같은 카페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P2P 거래 직접 만나셔서 거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코어팀에서도 파이 지갑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미 간단한 발표를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팩트가 되겠는데요. 이 지갑 업데이트는 추가 락업 기능을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 이 추가 락업 기능이 어떻게 시스템이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생각보다 이 개발이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다면 이 1년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서, 아니면 그 전에 발표가 될 수 있다면 이 물량들이 다시 어느 정도 락업으로 잠길 수 있다라고도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파이 투데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6월 28일에 락업 업데이트가 발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6월 28일 이전인 이 시기에 물량들이 대부분 시장으로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점까지도 염두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KYC 관련해서 파이코어 팀의 중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이제 메가모더 개발자들에게 그 인포메이션이 공유가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서 커뮤니티에게 또 정보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공신력이 높은 커뮤니티 기반 뉴스 계정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 이 파이 뉴스 계정은 꼭 한 번씩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파이 뉴스 계정 자체를 이 카피하고 있는 가짜 계정들이 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 뉴스를 보실 때는 이 계정에 블루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계정의 글을 읽어드리자면요, 지난 3년 동안 파이코어 팀은 봇 계정과 가짜 계정을 식별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 메커니즘을 구현했습니다. 파이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계정의 경우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당 계정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식별된 가짜 계정은 비활성화가 되거나 보다 엄격한 검토 및 항소 절차를 거칩니다. KYC 슬롯 할당은 실제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은 계정에 우선적으로 할당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코어팀에 따르면 정말 많은 KYC에서 스톡된 케이스들이 현재 조금씩 블락이 해제가 되고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작년 12월 기준으로 코어팀이 전체 스톡된 KYC 중 58%를 이미 해제를 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스톡된 KYC를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 스톡된 KYC 이 신청서가 모두 100% 통과시켜주는 게 이 KYC의 목적은 아닙니다. 코어팀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가계정을 돌렸던 유저들, 코어팀의 규정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1인 1계정을 초과해서 계정을 운영을 했다가 지금 이 KYC 프로세싱에 문제를 겪는 유저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KYC 신청서는 결과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 또는 KYC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이 가계정과 이 가짜 계정과 진짜 계정을 계속 구분해낼 수 있는 아주 엄격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코어팀에서 우선순위로 일처리를 다 끝낸 후에 KYC를 통과하지 못한 유저들에게도 항소 절차 시스템을 마련할 것,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파이 채팅방에 있던 국내 모더님의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KYC 장기 검토 중인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가짜 계정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진행을 막아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재제출 기회는 많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KYC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KYC 제출을 하셨는데 무언가 바로 잘못되었다고, 또 바로 이 알고리즘이 바로 또 재제출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해서 또 재제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게 되면요, 이것은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준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KYC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계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제출 기회를 계속 준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검토 중인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기회가 다시 오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통과를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KYC 기회가 오면은 큰 실수가 없이 또 중요한 정보를 그냥 건너뛰고 KYC를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마이너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KYC 하시기 전에 미리 KYC 진행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카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이죠. 최근 KYC 진행 중에 자주 발생했던 403 오류가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오늘 그 이슈가 다시 잡혔다라는 쪽으로 업데이트가 됐었지만 또다시 이 403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파이 KYC를 할 수 있는 이 아이디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KYC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운전면허증을 통한 KYC의 옵션이 잠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국내 오더님들이 이 403 오류와 현재 운전면허증 옵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코어팀에게 보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